함부로 끼얹는 것 같아 좀 미안하긴 하는데 우리가 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에요. 근데 이게 과잉 자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의식 과잉 상태. 잘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꿈이 많거든요. 뭔가 제가 이제 배우를 한다고 해서 사격 선수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배우가 최초로 올림픽 나가는 거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멋있다. 일단 배우가 올림픽에 나간 적은 그 어떤 나라도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나라는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출전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게 배우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최초가 되고 싶어요. 되면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그거 말고도 굉장히 저는 내가 책을 써서 책도 출간하고 싶고 이런 자잘자잘한 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좀 너무 큰 목표지만 책을 출간하고 그 책이 잘 돼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 만들어져서 내가 또 거기에 출연하고 이런 게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우, 구체적이네. 오, 야. 저는 뭔가 남을 따라하고 제 생각을 따라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나로 살면서 내 능력껏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못하더라도 다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멋있다. 일단 우리 수제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너무 멋있지 않아요? 꿈이 그리고 뭔가 자기의 꿈에 대해 되게 구체적이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선생님 저도 딸이 2명이거든요. 사실은 어머 라니가 저 중에 하나라도 꾸려나 이런 생각이 얼핏 스쳤습니다. 엄청 큰 꿈들이 안에 많이 있네요. 미나 양이 저렇게 많은 걸 하고 싶어하고 그런 걸 희망한다라는 거는 본인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이 있죠. 그렇지. 네. 아빠의 오늘 주제가 뭐였죠? 우리 딸이 자꾸 자존감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아빠는 딸을 너무 모른다. 네. 저도 거기 한 표 삽니다. 근데 요즘 이제 뭐 청년들의 또 나름의 어려움이 꿈이 없고 어떤 뭐 목표가 없고 뭐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사실 또 그 과정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정말 1분 1초를 아끼면서 공부도 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뭐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사격이 잘 맞아요? 네. 그래 어떤 면에서 좀 잘 맞아요? 그냥 뭔가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행위를 다 지킨 다음에 그 발이 잘 나왔을 때 느껴지는 희열감이나 이런 것도 이제 받을 때마다 너무 좋고 사실 제 지금 목표가 최초로 배우가 올림픽에 나가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 어느 나라도 지금까지 의사가 올림픽 나가고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 어떤 나라도 배우가 올림픽에 나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만 열심히 하고 또 제가 좋아하니까 내가 충분히 그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점점 생기면서 제대로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우리 미나는 배우로서 거는 기대가 더 크세요? 국가대표로 가는 기대가 솔직히 어느 쪽에 더 기우세요? 기대가. 궁금하다. 사실 저는 욕심도 많고 뭔가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박미나로 태어난 김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걸 다 이뤄서 후회 없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오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배우로 멋지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미나가 뭘 잘하면 기사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럼 이제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왜 괜히 취미로 하는 애가 와가지고 본업으로 하는 애들의 일을 망치냐. 그런 댓글들이 막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 밑에 댓글에는 취미로 하는 애보다 못하면 네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니? 막 이런 댓글도 달리고. 분란 만들기 좋게.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본업으로 하지 않는 애가 들어와서 잘하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우리 미나가 재능이 많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지금 보면 뭐 운동도 하면 운동을 잘해, 연기도 잘해, 열심히도 해, 외모도 출중해, 글도 잘 써. 뭐 그건 정말로 다재다능하고 그야말로 아주 그냥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싹 드냐 하면 이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좀 미안하긴 하는데 우리가 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에요. 근데 이게 과잉 자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의식 과잉 상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나는 저렇게 보니까 잘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미국에 있는 사람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되게 똑똑해요. 근데 되게 또 외모가 출중해요. 그러면 미스 아메리카가 되는데 아이비리그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갔는데 취미로 시작한 골프에서 LPGA 위너가 되고 그거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가. 이런 거 같은 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나가 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에 출전한 여배우가 되고 싶은 거지. 미나 마음 안에는 타이틀이 중요한 거예요. 최초. 여배우지만 예를 들어 하버드에 수석으로 들어간 뭐 이런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져 버리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에 대한 비중이 줄어버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나가 어떤 타이틀, 사격 선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왜 하며 이 나이 때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 나는 왜 연기를 하고 싶고 배우로 살고 싶으며 이걸 토대로 나의 긴 인생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안 불안할 거예요. 그래야 딱 단단하게 발을 딛는데 그게 안 되면 타이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취와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신경을 쓰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만 생각해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미나가 또 이런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네네.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어렸을 때부터 미나가 남들이 봤을 땐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낸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도전천국 같은 데서도 그게 다 외우는 거거든요. 왕중왕전 우승을 하고 그랬거든요. 다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15곡을 다 불러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려야지 그게 우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6살 이럴 때 해낸다는 게 솔직히 이거는 제가 부모지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또 하고 그리고 또 미나가 암기력이 좋아서 감기 같은 영화를 찍을 때도
그래. 회차가 그게. 42회차예요. 네. 맞아. 거의 뭐 어린아이가 그거를 다 외워서 하기도 되게 힘든, 그리고 일정도 맨날 뭐 새벽 6시까지 그래, 촬영하고 밤낮이 밤신 많잖아요, 너무 많고, 주변에서도 또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걸 하니 막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듣고 하는데 자기는 또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취감, 내가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런 각광을 받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또 계속 그런 게 오지 않았나? 맞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요, 미나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재능이 많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일생일대 내가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했던 영화 작품 하나를 남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배우가 되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거는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에 평생을 몰두해야 되는, 그걸 평생이라고 본다면 평생을 몰두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다는 거는 평생 동안 연기에 몰두하든가 평생 동안 사격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야? 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능력이 아주 많은 미나이기 때문에 출발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 출발이 가능한 것 같지만 어떤 것도 가는 길이 매우 어려운, 그리고 미나가 원하는 그 고지까지 오르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관문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걸 동시에 하겠다? 근데 아까 인터뷰 보면 동시도 아니야. 글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거기 또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에 과도한 팽창이라고 생각해요. 풍선처럼 확 부풀어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어른으로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을 쫙 끼얹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어떤 꿈을 꺾는 게 아니에요. 미나가 너무나 재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은 미나가 더 반짝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어른으로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본인한테 몰두돼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타이틀을 갖느냐에 몰두돼 있지, 좀 더 나 이외에 이타적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같이 포함해서 생각하는 꿈과 살고 싶은 방향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그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는 뭘 잘하셔야 되냐면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지. 이거를 다 배우의 길도 가야 돼. 얘는 막 사격 올림픽 선수 국가대표도 될 것 같아. 거기에 또 뭐 얘 나중에 너 동시통역사 될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글도 썼더니 야, 넌 나중에 출간도 해야 되겠다. 야, 너는 그래도 재주 있다. 이러면 이게 굉장히 풍선이 꽉 불어서 빵빵해진 풍선처럼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자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자아상 자기 개념이 확 팽창이 돼서 굉장히 본인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정해 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미나하고 얘기하고 길을 좀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는 데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빠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지금 아버님께서 걱정하시는 유독 사격하는 날에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것도 지금 자의식 과잉에서 나오는 그런 그렇죠. 걸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시험을 볼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 풀어볼까? 이렇게 보는 사람과 이번에 꼭 1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다르다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한 사람은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이 평소에 있는 내가 어려운데 남도 어렵겠지 이러면서 편하게 풀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내가 꼭 1등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어려운 문제가 탁 나오면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우선돼야 되는 거와
또 조금 힘을 빼야 되는 거와 어떨 땐 약간 뒤로 밀어놔도 되는 거 이런 걸 구별을 해야지 이 모든 것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다 이루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는 보지만 아니 본인도 사람인가 무슨 AI인가 물리적 한계가 있죠. 이거는 선생님은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난 좀 그렇게 봐요. 선생님 그게 그러면 미나 양이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조금 알게 모르게 힘들게 받았던 어떤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크면서 뭔가 증명해 보이고 싶은 어떤 마치 뭔가 이렇게 획득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건 아닌가요? 빙고. 정말? 그런 면이 많아 보여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어릴 때 그런 아주 부당함 그리고 어린아이를 향한 근거 없는 부정적인 화살들 이런 거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지나치게 의젓함이 있어서 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아픔이나 상처받은 걸 충분히 표현하고 어떤 데 울기도 하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나 안 해 뭐 이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꿋꿋이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상처를 두고 봐. 내가 우뚝 서리라. 내가 대한민국의 21세기의 박미나 박미나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런 사람을 내가 우뚝 서리라. 내가 무대에 마치 연극 배우가 스팟라이트를 받듯이 나의 인생에 스팟라이트가 나는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게 상처를 회복하는 나름의 극복하고자 하는 면들이 꽤 있다고 보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래서 미나는 어릴 때 받았던 부당함에 의한 상처를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부당함에 누군들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맞죠. 네.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절대로 못나거나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가족이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특히 이 부녀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대화의 소재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찍어주세요 했거든요. 오 박사님께서 미리 주신 소재로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제 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 용의 꼬리가 돼. 용의 꼬리가 되기. 하나, 둘, 셋. 용의 꼬리가 되기.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뭔가 뒤쪽에서 이게 어쨌든 꼬리는 머리가 앞으로 가면 이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머리가 돼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뭔가 먼저 이제 치고 나가는 나도 게 미나 한 표. 미나 양 생각. 나도 미나 한 표.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뱀의 머리를 선택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빠는 이렇게 따라간다는 생각보다는 용이 더 크잖아. 용이 더 크잖아. 아빠는 항상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 작은 물보다는. 근데 작은 데서는 아무리 잘 돼도 작은 물이라는 거지. 그렇네. 아빠는 그런 의도에서 용의 꼬리가 됐으면 좋겠다. 누굴 따라간다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의 생각에 대해서는?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뭐야 이게 바로 넘어갔어? 진짜? 용의 꼬리 되기. 정말? 내 애인인데 절친한테 군고구마 껍질 까주기. 내 애인이 절친한테 군고구마 껍질 까주기? 아유 야 이건 안 되지. 왜? 안 된다. 왜요? 아니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먹자고 까는데 왜 그게? 그건가? 아니 그냥 정말로 나하고 같이 넘어가면 친구랑 안 돼. 셋이 있는데 군고구마를 우리가 같이 먹어. 그러면 까주는 게 이상할까? 뭐 굳이 그게. 굳이 그걸 까줄 필요 없잖아요. 걔도 손이 있는데 그 친구도. 그래 말 잘한다. 그 한 번 까줘서 반 까줘서 먹으라고 줬는데 그 다음에 또 까주면은 싫을 수 있는데 한 번 까주는 거 예의상 까줄 수 있지. 한 번 정도? 그냥 아빠 말대로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아이고. 어이, 네. 아빠를 많이 맞춰준다 딸이. 네. 일단
가끔 보면 아빠하고 딸이 대화를 많이 하죠. 근데 보통은 뭘 물어봐요. 뭐 이럴 텐데 이제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않고 없네. 되게 다정해 보이고. 분위기는 진짜 좋아. 네, 뭐 두런두런 얘기도 잘 나누고 그건 되게 좋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타협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약간 생각을 바꾸고 이런 면은 좋은 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 이게 우리 수능적인 행동 이루잖아요. 그냥 네, 잘 알겠습니다 하는 수능적인 것이 과해요. 그 과수능적인 행동이라고 봐요. 과도하게 수능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용의 꼬리, 뱀의 머리 그러면 그 아빠는 용꼬리 하세요. 나는 뱀머리 해서 그다음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한번 해볼게요. 끝까지 밀고 가지 못해. 아빠의 말에 지나치게 수능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의 어떤 제안과 아빠의 의견을 금방 쓱 받아들이는 면이 있어 보여요. 이거는 이제 아빠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빠는 미나보다 훨씬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경험도 많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 길로 가는 것이 조금 더 결과가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다 부모 나름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랑과 애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지나쳐지면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지만 끝없이 설명을 쭉 해. 그래서 결국은 애가 왜냐하면 또 관계도 좋고 평소에 사랑해 주니까 네 그럴 것 같으네요. 그 일로 결국 와. 그러면 내 의견대로 아이를 살게 하는 거지 애 의견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낸 의견이 나쁜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이 아니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너 의견은 어때? 네 의견을 말해봐.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야 아빠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걸?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왜요? 이러는 애 같으면 야 아빠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 아빠 얘기가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어. 물론 네 의견도 중요하지만 아빠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 얘는 이렇게 키워야 되는 애고 얘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따르라는 게 아니라 네 의견을 말해봐. 이렇게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를 잘 보고 얘를 좀 균형 있게 키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미나는 약간 이런 애는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잘 원만하기를 바라는데 이런 애는 아빠가 아니야. 아빠 의견보다 네 의견 말해봐. 너가 하고 싶은 걸 말해봐. 괜찮아. 네 감정을 말해봐. 화내도 돼. 이렇게 키워야지. 야 미나야 화 자꾸 내면 사람들이 별로 널 좋아하지 않아. 이 얘기는 얘한테 할 필요가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빠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답이 없다. 이게 다 맞춰. 네. 그래.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친한 친구가 없어야지. 아니 내 모든 거를 알고 있는 친구가 많으면 그냥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 모든 거를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아빠는 그런 친구 없어. 그리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별로.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사나울 친구가 있는데. 좋다. 넌 아빠의 비밀을 다 알고 있지 않니? 그쵸.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얘기하는 시간도 되게 많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막 아예 비밀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 패밀리 오리엔티드지 우리는. 회사 생활보다는 지금 이제 회사를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아이들, 가족 여기에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의 뭐 같이 밥 먹어서 우리는 저녁을 거의 매일 같이 먹었거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애들은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우리 가족끼리 여행 다니고 이런 거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우리 가족이 너무 재밌게 놀아서 그런가 봐. 제 주변에 지금 보면 되게 많은 뭐 인맥, 뭐 어떤 사람의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게 아니라 더 가족 중심이 되지 않았나 싶어 저는. 친구들보다는. 사실 저는
옛날부터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랑 보는 시간이 더 좋았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친구보다는 가족이 더 좋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정말 코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사격을 할 때만큼은 아빠를 코치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고 정말 힘든 상태고 피곤한 상태에서도 운전해서 사격장 갔다가 또 늦게 돌아오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내 주시는 것 인생의 코치님. 와. 네. 야, 뭔가 약간 느낌이 미국 영화. 여기. 거기에 나오는 뭔가 되게 이상적인 그런 가족들 있잖아. 막 잔디밭에서 막 주말이면 물 뿌리고 막 이렇게 막 근데 막 아버지 바베큐 굽고 있고 사람마다 참 다른 것 같아. 저는 엄마랑 밥 먹는 것도 어색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미나 양 나이대부터 저는 떨어져 지내가지고 엄마랑 얼굴을 보고 얘기하거나 밥을 먹는 게 어색해서 각자 방에 있고 얘기를 해요. 그게 너무 어색한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되게 놀랍죠? 예. 현무, 봉황 이런 것처럼 느낌들한테 온 적이 없었던 거야. 네. 아니 근데 뭐 굉장히 화목한 가족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화목한 가족인데요. 눈에 띄는 건 두 분은 가족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뭐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너무 가족이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좀 궁금한 거는 뭐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사람과 일하다 보면 뭐 회식도 하고 뭐 끝나면 저녁도 같이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앉아서 뭐 개인사도 좀 듣고 뭐 가서 맥주나 한잔 합시다. 그래서 맥주도 한잔 하고 이런 자리는 없으세요? 찬민 뭐- 어떠세요? 회사니까 아무래도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그거를 많이 참석하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술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회식 때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결혼하면서 한 생각이 그 내가 낳은 자식과 내가 꾸린 가정하고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면서 사는 게 그나마 제일 보람된 게 아닐까.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선수나 예체능을 하게 되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손이 많이 붙어 네,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족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닌가. 예. 근데 뭐 미나는 지금 이제 한창 청소년기는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러고 하여튼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어때요?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좀 시간을 보내요? 시간도 많이 보내고 친구들이랑 잘 이제 어울려서 놀고 친한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저랑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것들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뭔가 깊은 고민까지 얘기하기에는 그 친구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 있는지도 잘 이해를 못 하니까 깊은 고민까지 나누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미나는 평소에 좀 고민이 있거나 왜 속마음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해요? 언니들이나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아니 그러면 그냥 학교에나 어디 있다가 좋아하는 남자 생기면 막 그런 얘기도 가족들한테 다 해요? 사실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긴 적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막 있었던 일이나 이런 거 가족들한테 그냥 다 얘기해요. 밥을 같이 먹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냥 가족들한테 다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의 관계를 동심원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궁을 할 때 그 가장 10점을 받는 가장 그 정중앙, 그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앙에 가운데 있는 원은 부모,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밖에 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친구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믿을 만한 선배, 뭐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하여튼 친한 사람, 또 그 밖의 원도 있고 또 그 밖의 원이 있어요. 그런데 미나네 가족, 찬민 씨네 가족을 보면 10점 정점의 가장 중앙 정점과 가장 안에 있는 원,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그 원 안에서는. 그런데 이 원 밖에 다른 사람과 내진 다른 원으로 확장이 되거나 상호작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땐 약간 폐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친 가족 중심주의라고도 보고요. 닫힌 가족주의라고 해요. 닫힌 가족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지 씨가 남편하고 굉장히 신뢰롭지만 서로 사랑하지만 일을 할 때 뭔가 조금 의논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남편하고 의논하지 않고 오은영 박사님하고 의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무슨 여기 우리 PD님하고 의논한다, 작가님하고 의논하고 거기서 끝. 집에 가서 남편한테 굳이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거를 뭐 숨기거나 남편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의논은 이 사람하고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의논한 걸로 된 거고 마무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닫힌 가족주의는 1부터 100까지 다 가족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부모하고도 의논하지만 때로는 친구하고 얘기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는 자기보다 몇 년 선배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이런 거를 다 부모하고만 하면 의견이 너무 좁아지는. 네, 좁죠. 왜냐하면 아빠의 의견, 엄마의 의견밖에는 못 들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의견이 설사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문제를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하는 경험이 적으면 가족 안에서 모든 거를 그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찬민 씨가 사회적 관계 양은 많지 않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 미나가 굉장히 별처럼 빛나는 아이인데 너무 아쉬운 게 전 개인적으로 얘가 더 크려면 이타적인 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좀 더 나를 벗어난 더 큰 목표와 더 명분과 대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별처럼 빛나는 미나가 언제나 자기 자신한테 몰두되어 있는데 얘가 왜 그럴까? 알았어요. 이게 닫힌 가족주의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데리고 라이딩을 하고 가요. 애들이 테니스를 치고 그래요. 그러면 어쩌다 가끔은 테니스 치러 온 아이들을 다 데리고 빵을 좀 한번 사주고 걔네들하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이러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역할이 필요한데 내 자식 이렇게 해서 싹 데려갔다 훈련시키고 내 자식 이렇게 해서 싹 태우고 오고 집에 와서 우리 식구들 해서 우리 식구들 다 얘기하고 의논하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우리 식구들 그러면 이 식구들 안에서는 너무 화목하지만 너무 클로즈 되어 있는 너무 닫혀 있는 오픈되어 있지 않은 패밀리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아빠야 뭐 이제 본인의 어떤 길을 다 정하셨고 뭐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오케이. 근데 아빠가 아니잖아요, 미나는. 얘는 더 큰 대의와 더 큰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이 닫힌 가족주의 안에서 가족 안에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이건 뚫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나가 저는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 나갔던 출전했던 메달리스트인 배우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어요라는 꿈으로 멈추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확 폭을 넓히고 나가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박씨 패밀리 안에서 그 안에서만 어떤 생각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을 갖는 거는 그거는 좀 깨고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난 얘가. 그냥 아빠가 이제 저랑 같이 다니시고 막 그러는 거는
저는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기도 했고 또 뭔가 사격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빠가 옆에서 공부하고 사격을 하려는 사람처럼 공부하고 규정집도 막 찾아서 다 뽑아서 읽어보고 꼼꼼히 정말 예전부터 지금 누군가 학생을 하나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사격에 대한 거를 많이 공부하고 가르쳐 주고 계셔서 아빠가 그렇게 해주셔서 늘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게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가정적인 아빠죠.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고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데요. 청소년 시기는 부모와 멀어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멀어지라는 게 싸우거나 사이가 나빠지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는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사회적 관계라든가 경험을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 가끔은 어울려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집단 단체 안에서 같이 활동도 해보고 뭐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같이 가본다든가 뭐 이러면서 그냥 약간 회원이긴 하지만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하고도 하루를 긴 시간을 같이 보내보고 거기서 역할들이 가족의 역할이 아닌 집단에서의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빠 없이 혼자 해내는 걸 해봐야 되는 나이예요. 그래야 본인이 사격이란 경기에 딱 나갔을 때 완전 독자적으로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리해야 될 때 덜 긴장하고 덜 불안하고 단단하게 우뚝 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미나는 스스로 아빠와 멀어져서 독립해라 라는 게 선생님의 조언이긴 해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나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혼자 타고 가게 하세요. 다 컸는데. 그래야지만 박미나가 박찬민 아나운서의 딸인 박미나가 아니라 그냥 재능이 많은 인간 박미나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